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조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책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언뜻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 마치 성가신 아이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이 조언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넘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전략은 대부분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분노와 고통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듯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연료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 봉사, 혹은 좋은 평판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에너지원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전략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최고급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얻는 저급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료, 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집요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치려고 합니다. 당신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돈 문제가 아주 복잡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사라졌어 등등. 당신이 어떤 반박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용어는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후버 청소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세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과거 당신이 좋아했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쌓아온 정을 생각해봐.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완전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통제권을 되찾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넌 최악의 엄마야.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애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잖아. 라고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장문의 메시지에서 당신이 꼭 답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아이를 언제 데리러 갈 것인가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회색돌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반응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논쟁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필요한 소통만 하면 됩니다. 이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만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정중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이라면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규칙과 경계 안에서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절대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어도 좋고 베개를 치며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분노는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행동과 공격성은 사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강인한 하루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조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책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언뜻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 마치 성가신 아이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이 조언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넘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전략은 대부분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분노와 고통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듯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연료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 봉사, 혹은 좋은 평판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에너지원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전략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최고급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종류의 에셔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얻는 저급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료, 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집요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 치려고 합니다. 당신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돈 문제가 아주 복잡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사라졌어 등등. 당신이 어떤 반박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용어는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후버 청소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세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과거 당신이 좋아했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쌓아온 정을 생각해봐.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완전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통제권을 되찾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넌 최악의 엄마야.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애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잖아. 라고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장문의 메시지에서 당신이 꼭 답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아이를 언제 데리러 갈 것인가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회색돌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반응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논쟁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필요한 소통만 하면 됩니다. 이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만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정중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이라면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규칙과 경계 안에서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절대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어도 좋고 베개를 치며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분노는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행동과 공격성은 사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강인한 하루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조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책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언뜻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 마치 성가신 아이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이 조언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넘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전략은 대부분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분노와 고통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듯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연료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 봉사, 혹은 좋은 평판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에너지원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전략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최고급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얻는 저급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료, 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집요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 치려고 합니다. 당신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돈 문제가 아주 복잡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사라졌어 등등. 당신이 어떤 반박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용어는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후버 청소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세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과거 당신이 좋아했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쌓아온 정을 생각해봐.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완전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통제권을 되찾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넌 최악의 엄마야.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애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잖아. 라고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장문의 메시지에서 당신이 꼭 답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아이를 언제 데리러 갈 것인가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회색돌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반응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논쟁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필요한 소통만 하면 됩니다. 이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만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정중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이라면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규칙과 경계 안에서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절대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어도 좋고 베개를 치며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분노는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행동과 공격성은 사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강인한 하루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조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책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언뜻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 마치 성가신 아이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이 조언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넘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전략은 대부분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분노와 고통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듯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연료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 봉사, 혹은 좋은 평판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에너지원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전략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최고급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종류의 에셔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얻는 저급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료, 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집요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 치려고 합니다. 당신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돈 문제가 아주 복잡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사라졌어 등등. 당신이 어떤 반박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용어는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후버 청소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세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과거 당신이 좋아했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쌓아온 정을 생각해봐.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완전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통제권을 되찾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넌 최악의 엄마야.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애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잖아. 라고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장문의 메시지에서 당신이 꼭 답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아이를 언제 데리러 갈 것인가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회색돌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반응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논쟁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필요한 소통만 하면 됩니다. 이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만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정중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이라면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규칙과 경계 안에서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절대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어도 좋고 베개를 치며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분노는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행동과 공격성은 사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강인한 하루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조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책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언뜻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 마치 성가신 아이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이 조언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넘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전략은 대부분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분노와 고통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듯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연료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 봉사, 혹은 좋은 평판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에너지원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 전략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최고급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종류의 에셔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얻는 저급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료, 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집요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 치려고 합니다. 당신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돈 문제가 아주 복잡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사라졌어 등등. 당신이 어떤 반박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용어는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후버 청소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자신의 세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과거 당신이 좋아했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쌓아온 정을 생각해봐.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완전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통제권을 되찾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넌 최악의 엄마야.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애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잖아. 라고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장문의 메시지에서 당신이 꼭 답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아이를 언제 데리러 갈 것인가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지루하고